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오늘은 양화점에서 가장 쉬운 삼삼정석으로 판짜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걸침보다도 삼삼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당장 따라두기에는 정말 쉽지만 정석 후가 훨씬 어렵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둔 수법들은 사람 기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수법들이 정말 많아요. 프로기사인 제 기준에서도 어려운 수법들이 참 많다고 느끼는데, 그래서 오늘 강의도 어려운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이해 못하는 수법들이 정말 많지만 인공지능의 수법들을 감상만 하셔도 감각이 좋아지실 수 있고요. 또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셔도 도움이 되십니다. 2025년도에 제가 총 5권의 기보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력이 되시는 분들에게, 기보 놓아보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 구매를 희망하신다면 제가 남겨둔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양화점 삼삼 기본 정석 후로 구성된 기보집의 5번째 장입니다. 그럼 강좌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서론이 길었는데 수순을 간략하게 살펴드리자면 양화점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제 삼삼 침입 후에 이제 막아서 가장 쉬운 정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요즘은 걸치는 빈도보다도 이렇게 삼삼 침입해서 두는 분들이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삼삼을 침입한 다음에 정석 자체는 쉽지만 이제 정석 후가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서 걸쳤을 때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받아주시나요? 만약 날일자로 받는다면 요즘은 단연 이 붙임이 제격입니다. 변 정도 벌려서 두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붙여서 두었을 때요, 이런 정석이 펼쳐졌을 때 보통은 단수를 치고 위를 이어서 흙을 넘겨주고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배석상 좌 쪽에 그 정석의 배석에서 흙돌이 조금 흘러나와 있죠. 좌변의 백의 세력을 견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은 받아주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보통 협공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정수입니다. 협공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부 가능합니다.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여기서 전부 다 가능하다고 해요. 여러 가지 종류의 협공들이 있죠. 손 빼는 것도 지금 후보수에 떠오르는데, 오늘 기보상에서의 협공은 두 칸 협공입니다. 앞서 기보에서 약간 협공도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 칸 협공에 가장 쉽게는 삼삼이에요. 그런데 삼삼 침입을 하고 나서 보면은 백에 건너가는 자세가 좋고, 귀중한 선수가 백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배석상 여기 약간 눌려있죠. 양쪽으로, 변 쪽으로 눌려있죠. 그래서 지금은 백이 조금은 만족스러운 결과예요. 이 정도에서 좀 추천수 알아보면 변벌림을 했을 때 흑돌에 대한 압박도 되고요. 뭔가 이 삼삼 정석 후에 항상 세력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곤마가 될 수도 있는 흑 석점이에요. 좌하 쪽도 마찬가지고, 백 석점이, 흑은 이제 어느 정도 귀에서 살았다고 보면 백이 물론 이 세 점이 두터움일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곤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돌이 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지금은 보시면 그 상변의 백의 모양에 대한 안정도 하고, 동시에 상대의 돌도 좀 공격이 되는, 압박이 되는 변내 벌림의 자세가 좋기 때문에 백이 좀 좋은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삼 침입을 하지 않고 손을 빼고 다가가거나 또는 이 정도 다가가서 좀 두는 경우가 많고요. 앞서 기보집에서 제가 또 강좌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게 두 칸 협공인데, 한 칸 협공하는 과는 다르게 두 칸 협공에서는 사실은 가장 쉽게는 삼삼을 추천합니다.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명백한데, 여기서 이렇게 건너갔을 때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지켜두어야 되죠. 만약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붙임을 했을 때 뒷맛이 나쁘기 때문에 보통 지켜야 되는데, 이런 형태에 나왔을 때 귀중한 선수를 흑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흑이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칸에서는 건너가는 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어서 변벌림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런 진행이 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진행도 흙으로 둘 수 있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두 칸 협공에서는 3-3 침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보상에서는 양걸침으로 진행을 했어요. 양걸침이 블루스팟짜리고 3-3 침입하더라도 승률상으로는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등비등해요. 비슷합니다. 자, 양걸침에서 이제 재미있는 변화가 펼쳐지게 돼요. 보통은 협공 위치에 따라서 이런 양걸침이 나오게 되면 지금 흙 한 점을 백돌 가운데 놓여있는 흙 한 점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공격하고 싶은 곳에 반대편을 붙여라 해서 붙이고 이렇게 늘어서 타협이 되는 정석의 변화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들 바둑에서도 이 정석이 참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배석에 따라서 지금은 백이 만약에 이렇게 붙여가게 되면 이런 정석이 나왔을 때 배석이 좋지 않아요. 지금은 원래 보통 지금 변화 화점에 백돌이 놓여 있어야 이 흑돌을 붙여서 추궁을 할 때 자세가 좋은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교환을 하게 되면 백의 모양이 뭉치게 돼서 악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석상 붙이는 곳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이제 변칙수가 나오는데 이 기보상에서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처음 보시는 수법들일 것 같아요. 날일자 시험입니다. 한 온라인 급수로 어느 정도 한 7단 이상 정도의 기력자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수법이에요. 일단 굉장히 허술해 보이지만 흙도 당장 끊기는 어렵고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3-3이에요. 이렇게 백이 맞고 들었을 때 자세가 좋다고 합니다. 자, 요런 형태가 나왔을 때 백이 선수를 잡을 수 있고요. 승률은 57% 정도로 약간 상승했어요. 늘더라도 여기서도 그냥 막아두기만 하더라도 백이 조금은 두터운 결과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3-3 침입은 지금 두었을 때 승률상으로는 한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만 약 1% 이상 떨어지고요. 여기서의 최선은 붙임입니다. 백돌을 이제 비집고 나오겠다라는 그런 의도인데 앞서 제가 강조해서 전해드렸던 기보집에서의 정석은 안쪽을 젖혀서 끊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바꿔치기로 흙은 돌파를 하고 백은 흙 2점을 가져가게 되면서 또 변에서 재밌는 변화가 펼쳐지는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두실 수가 있는데 앞서 제가 만들어둔 영상이 있으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한번 영상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또 새로운 변화가 등장했습니다. 흙의 의도는 명백하죠. 이렇게 붙여서 나오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나왔을 때 자세가 좋고 돌파가 되면서 백돌에 대한 약점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서 둔 건데 반발을 해서 둔다면 바꿔치기가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 또 변칙으로 좌측을 붙여가는 수가 등장했습니다. 기보상에서는 제가 이 수를 이제 공부해보면서 이제 제작을 하면서 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두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수를. 실제로 프로들 바둑에서도 아직까지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수예요. 붙이는 수의 의도는 뭘까요? 받아달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늘자니 백의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좀 뭉쳐있고요. 오히려 이 교환은 흙에게 이득이겠죠? 자체로 3-3 침입을 하더라도 백이 좀 중복인 형태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백은 호구를 쳐서 막겠다는 의도인데 단수를 치면요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점을 버리면서 돌파하는 자세가 좋아요. 이렇게 진행이 될 경우에 백이 잘 됐습니다. 늘면 호구로 정확하게 흑도를 관통하고 있죠. 끊는 수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젖혀가게 되면 흑돌이 안쪽에서 갇히기 때문에 물론 살 수는 있습니다만 흙이 좋지 않고요. 그래서 끊는 수가 무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을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틀어야 되는데 이 모양 자체로 흙이 약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붙여가는 수는 일명 성동격서의 의미도 있고요.
공격하고 싶은 곳의 반대편에서 일단 먼저 이제 약간 돌을 이용하면서 약간 리듬을 타면서 행마를 하겠다라는 의도인데, 지금은 받지 않고 이제 갈 길을 가는 거죠. 계속해서 좀 받아주지 않고 백이 손을 뺐으니까 응징하는 차원에서 중앙 쪽을 젖혀가는 수가 정수이고요. 기보상의 수순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흑의 약점이 보이는데 이렇게 끊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잡고 나서요, 돌파하는 자세가 좋아서 이 진행은 백이 망했고요. 승률상으로 벌써 많이 떨어집니다. 소탐 대실이 되겠죠. 끊는 수는요. 자, 중앙 쪽 끊는 것은 어떨까요? 중앙 한 점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한 번 단수를 치고 오히려 백도를 몰아서 싸움을 유도했을 때, 이런 진행이 됐을 때 축도 백이 불리하고요. 네, 이렇게 되면 백이 곤란해 보이네요. 자, 끊는 수는 무리고 지금은 여기서 호구를 쳐서 이제 백도 안정을 했는데, 만약에 젖혀서 흑 한 점을 좀 공격한다면 훨씬 더 타이트해 보이는데, 이때는 3-3 치민볼에서 이렇게 건너갔을 때 요런 모양이 나왔을 때 흑이 괜찮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조금 어려운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일단 수순을 좀 더 보시면 이때 끊는 것은 좋지 않고 백도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귀에 3-3을 신경 쓰면서 호구를 쳐서 이제 흑돌에 대한 압박도 하고요. 안정을 하는 것이 정수입니다. 자, 흑도 이제 약점이 남았는데 이런 약점을 끊는 약점을 이렇게 지키지는 않아요. 지금은 이 백 한 점을 압박하기 위해서 변 쪽으로 다가가는 수를 택했고요. 자, 여기서 또 재밌습니다. 보통은 이 외로워 보이는 백 한 점을 가지고 중앙으로 한 칸을 띄어서 나올 것 같은데, 한 칸 뛰면 악수 없다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한 칸을 뛰게 되면 흑이 이 102점을 노리는, 이 치받아서 지금 두게 되면 102점을 제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어서 받는다면 자체로 당했습니다. 자체로 좀 약간 당한 형태예요. 요 수 자체로. 블루스팟의 자리라고 나오긴 하는데, 요렇게 진행이 되면 좀 자체로 당한 형태고, 한 칸의 자체가 승률상으로는 좀 떨어져요. 그래서 잠시 뒤에 나오는데 이 수를 뒀을 때 늘어서 대응을 해서 2점을 버리는 것이 이제 정수인데, 지금은 흑의 약점이 있으니 오히려 이어서, 모양은 좋지 않지만 약점을 노려서 두는 것이 지금은 오히려 정수가 되겠네요. 일단 한 칸 자체가 승률상으로는 좀 떨어집니다. 한 3%가량 떨어지고요. 이 치받음을 당하는 것이 아프다. 이렇게 되면 여전히 백이 곤마고, 받아주면 또 이렇게 나를자, 이런 나를자도 좋아 보이고, 중앙 이 자리 막히는 요런 자리도 굉장히 두터운 곳이군요. 네, 저도 정확하게 한 수 한 수 다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일단은 흑이 요런 자리를 지키는 것은 발이 느립니다. 그래서 101점을 공격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이 수도 가능한 수네요. 네, 여기선 또 백은 손을 빼고 진행을 하는데, 이 수나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블루스팟은 손 빼는 자리, 요런 자리도 떠오르고, 요수 전부 가능하고요. 기보상에는 네, 이렇게 두 칸으로 다가가는 수.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블루스팟 위주로 제가 기보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거의 다 대부분 차이가 없어요. 거의 다 가능한 수법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참고해서 보시면은 좋고요. 정수 범위에 다 놓여있는 수법들이니까, 일단 이제 두 칸으로 다가가니까 여기서 한 칸이 아니라 나를자로 어깨 짚어서 이렇게 상대 돌의 흐름을 타고 나오는 어깨 짚는 행마가 나왔어요. 이렇게 상대가 밀어서 이렇게 받아주면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면서 이 끊는 약점을 노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흑도 받아주지 않고 치받아서, 일종의 응수타진이죠. 이어서 받으면 자체로 부분적으로 좀 돌이 뭉치게 되고, 기보상에서는 2점을 버리는 진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타협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백은 좀 어느 정도 실속을 차지했지만 흑이 102점을 제압하면서 굉장히 두터운 형태예요. 여기서도 이런 자리 꼬부려서 둘 것 같은데 약간 중복이죠. 최대한 모양을 넓혀서 펼치면서 백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수 한 수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제 기준에 봤을 때도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 참고하시면서 그냥 감각을 익히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도 재밌습니다. 이런 수법들이 3.3정석 후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요런 언저리, 요런 수도 많이 나오는데 인공지능은 좋아하는 행마 중에 저는 단연 눈목자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왜 보면 프로들 사이에서 항상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인공지능처럼 둘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인공지능처럼 두고 싶다. 복귀해 보면서 인공지능의 수를 많이 맞췄을 때 그런 희열, 그런 게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 어떤 수를 좋아하냐면 눈목자 행마를 좋아합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만약 바둑 두시다가 행마가 잘 안 떠오르면 한번 눈목자도 볼까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일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인공지능이 지금 눈목자를 두니까 이제 백도 상변에 이런 거 공세당하면 살아도 굉장히 사는 게 아니죠. 이런 거 안쪽에서 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두터운 외벽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빠져나와야 되고요. 여기서도 3.3정석 후에 요런 돌들이 놓여 있을 때는 끊는 약점이 두렵지가 않아요. 보통 이렇게 끊어서 늘어서 싸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 돌이 하나 놓여 있음으로써 백도를 이제 공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런 자리도 좋아 보이는데 인공지능은 요 자리를 추천하네요. 지금 보시면 요렇게만 두더라도요. 요 돌이 도움이 되는 거죠. 싸움에 있어서. 그래서 이 3.3정석 후에 요런 자리 또는 이런 자리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일단 상단의 돌을 한번 공격을 하면서 일종의 잽이죠. 이렇게 다시 귀 쪽에 젖혀서 건너붙이는 수를 이용해서 두터움을 쌓겠다라는 의도예요.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벌써 우변의 흑의 세력이 좀 확연하게 좀 살아나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흑의 의도고 10중 8구 실전에 이 모양이 나왔다면 저도 그냥 받아주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요, 당연하게 선수로 여겼던 저침인데 이렇게 건너붙임을 당하게 되면 흑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손 빼고 3-3 침입하는 수를 추천합니다. 인공지능 추천수죠. 맞고 둘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흑이 상대적으로 두터워지기 때문에 막는 수도 거의 블루스파짜리인데요. 둘 수 있는, 전부 다 둘 수 있는 수법들인데 기보상에서는 일단은 3-3 침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전부 둘 수 있는데 좀 이렇게 만약에 두게 되면 뭔가 이 두터움을 나중에 견제할 때 좀 사람으로서 두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기보상에서는 받아두지 않고 손 빼고 3-3 침입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러한 수법들이 여러 선택지들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두시기 편한 수로 두어보시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3-3 침입한 것은 이 모양에서 손을 뺄 수도 있다라는 거, 요것만 알아두셔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당연하게 받아줄 것 같잖아요. 근데 물론 받는 수도 정수였지만 손을 빼고 두더라도 정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막아서 진행을 하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나를자를 두면 똑같은 정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밀어서 이 끊는 약점을 나중에 남겨서 노리겠다라는 의도예요. 좀 이 수의 의도도 참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보통은 미는 수가 손해일 때가 많아서 그냥 나를자를 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밀어간 수의 의미는 이 우상기 쪽의 그 변화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제 우상 쪽에서 흑이 늘어가니까 변벌림을 통해서 안정을 하고요. 이 두 점은 떼주겠다라는 의도예요. 꼬리는 주겠다라는 거고 이 두 점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벌림의 백돌이 왔을 때 이제 추후에 이렇게 끊어가는 약점을 노리겠다라는 의도고요. 잠시 뒤에 이 끊었을 때 또 변화가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끊기 전에 먼저 하변 쪽에 침입을 했고요. 나를자로 기분 좋게 씌워갔습니다. 나를자로 씌웠을 때 이 다음에 다시 끊어간 것이 좀 놀라워요. 왜 그냥 끊지 않았을까요? 그냥 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끊게 되면 추후에 요 교환이 있게 되면 백이 공격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네요. 그래서 먼저 이 교환을 하는 것이 끊었을 때 유리한 싸움으로 좀 유도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저도 좀 의미를 잘 모르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끊게 됐을 때 보통 늘어서 이런 자리가 나중에 절대 선수로 듣잖아요. 그래서 먼저 요거까지는 하지 않고 이렇게 한 칸을 띄워서 진행을 하는데, 이러한 나를자 씌움은 두렵지 않습니다. 일단 호구를 한번 치고 이제 건너가도 되고요. 붙여서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고요. 그냥 건너가는 자세로 그냥 쉽게 타개가 되네요. 그래서 끊는 수를 좀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들어가는 수, 먼저 들어가니까 다시 또 끊어서, 실전에 잘 모르면 바로 끊어서 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침투를 하니까 이런 약점을 젖혀서 이렇게 없애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뭐 사람이라면은 그냥 이렇게 둘 것 같은데, 저라면은 잘 모르면 이렇게 둘 것 같습니다. 이 수 자체가 승률상으로는 집으로는 꽤 많이 손해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형세로는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젖히는 수 자체가 집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승률상으로는 6%가량 떨어지고요. 여기서 느는 수도 이렇게 늘게 되면 백도 한 칸의 자세가 좋아서 뭔가 흑의 진영을 가르고 돌파하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한번 늘어만 놓고 다시 또 나를자로, 이것도 임시방편으로 끊는 수를 방비하는 차원에서 괜찮아 보이네요. 하나 늘어놓고 손 빼는 경우도 있군요. 네, 기보상에서는 그냥 나를자를 씌우니까 단수를 쳐서 끊어서 또다시 이렇게 단수를 쳐서 돌을 버리는 작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요, 몇 수 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들도 정말 많이 나왔고, 이런 정석의 변화에서도 한 수 한 수 배우는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이 교환이 되어 있으니까 늘지 않고 이렇게 싸움이 진행이 되면 이 삼선 쪽에 놓여있는 백돌이 전투에서 힘을 받쳐주죠. 아무래도 지금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렇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공격을 해서 흑이 오히려 곤란한 형태죠. 좀 이 삼선에 돌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만약에 그냥 진행을 하면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도 왜 여기서 계속해서 압박을 들어갈 수가 없는지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당장 건너붙여서도 백이 곤란하고요. 이런 자리를 놓게 되면 이게 안 잡힙니다. 일단 한번 젖혀놓으면 추후에 막는 자리도 선수로 놓고, 이렇게 붙여서 놓기만 하더라도 흑돌이 안 잡혀요. 늘어서 두게 되면 백이 망했죠. 네, 그래서 이 교환이 놓여 있음으로써 끊는 수가, 끊는 싸움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흑도 하변의 백도를 일단은 잡게 되면 백도 악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두 점을 버리고 진행을 했습니다. 참 재밌네요. 이러한 바꿔치기를 저는 처음 보는데 재밌습니다. 끊어가니까 이렇게 단수 치고 따라 나오게 되면 흑이 안 되네요. 여기서 한 칸으로 진행을 했고, 이제 백도 101점을 버리기 전에 먼저 이제 활용을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활용을 해두고 여기서도 이렇게 멋지게 사석작전으로 활용을 하네요. 기보상에서는 돌을 버리더라도 일단 이렇게 멋지게 활용을 하고, 수순상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순이 길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포석이 완료된 시점까지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 장면에서 그냥 잘 모르면 이렇게 밀고 그냥 이 정도로 두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두었다면 네, 흙이 우세합니다. 여기서도 끊는 수도 가능하고, 한 칸 뛰니까 다시 또 이렇게 붙여서, 끊게 되면 단수 쳐서 딱 걸리는 형태죠. 만약에 있게 되면 자체로 건너가는 수도 생겨서 늘어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또 중앙으로 활용을 하네요. 그럼 추후에 끝내기에서 있는 자리가 절대 선수로 듣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를 두게 되면 중앙에서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으로 먼저 활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다시 또 하변에서, 이런 것도 이렇게 가지 않고 약간 백을 건너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 최대한 실리적으로 좀 득을 보겠다라는 의미인데, 네, 기보상에는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정석으로 시작을 해서, 사실 제가 이 기보집 양화점 기본 33 정석 후에 펼쳐지게 되는 50판의 기보집, 그러니까 한 권은 50판의 수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판의 기보집 가운데 5번째 장인데, 그래서 앞서 4번을 이제 강좌를 만들었고요. 오늘이 이제 5번째 강좌인데, 양화점 33 정석 기본 정석 후에서만 5번째입니다. 근데 변화가 어려워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전부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좀 또 인공지능이 이 정도로만 둔다, 인공지능이 뭐 눈목자를 좋아한다, 눈목자 많이 따라 두어 보시고요. 지금 여기서도 눈목자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바둑에서도 행마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눈목자 떠올려 보세요. 저도 정말 의외인 게 한 칸보다 눈목자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목자를 많이 둬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실전에 잘 안 떠올라서 못 두게 되는 행마가 눈목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 한 판의 포석 가운데 여러 가지 변화들 보여드렸는데요. 바둑 공부에 진심이신, 어느 정도 기력이 있으신 분들, 또 기보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